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보길입니다. 최근 미중 간의 정면 충돌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만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카리브해에 적극 진출하는 카리브해 카드를 본격적으로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카리브해 카드에 대해서 미국의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도 주목됩니다. 미국의 대만 카드는 이미 미중 충돌 상황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최대의 무기가 되었죠. 특히 대만을 불침 항모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 대만에 대한 대대적인 무기 수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 대만 사이의 국가적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도 잇따라 시행되고 있죠. 지난 8월에는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문했고 9월에는 키스 클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이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에는 대만에 대해서 군사와 외교 양면에서 압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경제 대화를 가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키스 클라크 국무차관이 참석을 했고 대만 측에서는 천정치 경제부 정무차장 차관급이죠. 이 천정치가 참석을 해가지고 경제 연대를 통해서 안전보장상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에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마이클 스투먼 해군 소장이 비밀리에 비공개 방문했죠. 이와 함께 12월에는 앤드류 휠러 환경보호청 청장도 대만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이 미국과 대만 사이가 밀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교류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타이페이 대표부 그러니까 AIT를 사실상의 대사관 수준으로 격상시켰고요. 또 군사 및 방산 협력을 강화하면서 2019년부터 방어용뿐만이 아니라 공세적 무기와 장비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부터 F-16 전투기 60대, M1A2 에이브람스 전차 MBT라고 그러죠. 100대, 토우 대전차 로켓 1240기, 스팅거 견착 대공 미사일 250기, 하푼 연안 배치형 지대함 미사일 100기, 그리고 원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을 대만에 판매했습니다. 지난 10월 26일에도 미 국무부는 23억 7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 한 2조 6,781억 원에 달하는 무기의 대만 수출을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대만의 록히드 마틴사의 트럭 기반 로켓 발사대인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보잉사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술레미알,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사의 전투기용 외부 센서, 이런 18억 달러, 한 2조 400원 정도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한 지 닷새 만에 또 이루어진 겁니다. 이번에 승인된 무기는 보잉사의 하푼 해양 방어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발사체는 100대 정도로 판매했는데 한 대당 하푼 블록 2 지대함 미사일 4기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기를 동시에 발사하는 거죠. 이렇게 미국이 중국의 턱 밑에 사실상의 군사 요새를 만들면서 중국을 위협하니까 중국은 1978년에 합의했던 하나의 중국, 그러니까 원차이나 원칙을 위배한 행위라고 비난했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동안 털을 닦아왔던 카리브해 카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잔뜩 신경을 쓰면서 대응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카리브해 카드라는 게 뭐냐? 지난 11월 10일 미국 의회연구소 CRS라고 그러는데요. 이 CRS가 중국의 남미와 카리브해에 대한 영향력, 이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중국의 미국 견제 전략이 카리브해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표지가 보이시죠? 이 보고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남미와 카리브해 국가들에 대한 중국이 금융 지원을 하면서 중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원된 금융 규모를 파악해 보니까 베네수엘라 622억 달러, 브라질 289억 달러, 에콰도르 184억 달러, 아르헨티나 171억 달러, 볼리비아 24억 달러, 자메이카 21억 달러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동안 20년 가까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이런 남미 국가들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왔고 또 올해 들어서는 자메이카라든지 카리브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의회 보고서는 중국의 이런 정책이 바로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카리브해 연안국들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정책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 대만 무기 판매 결정에 따른 중국의 대응 방안이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중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우호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산업 기반 체계가 미흡한 점을 파고들면서 주로 이제 전기 설비, 공기계류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장비, 응급호흡기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들 국가들로부터 밀과 옥수수, 콩, 구리 이런 천연자원, 그 농산물을 대거 수입함으로써 중국이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미국의 간접적 압박을 가하는 외교적이며 경제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5년 1월 베이징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배제한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 공동체 CELAC, 세락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상회담을 열고 정치, 안보, 무역, 투자, 금융, 인프라, 에너지, 자원, 산업, 농업, 과학, 인적 교류 전반적인 걸 포괄하는 그런 5개년 협력 계획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 열린 제2차 중국 세락 강요회의에서 양측은 2021년까지 연장된 새로운 협력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이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1대1로에도 이 중남미 카리브해 국가들을 초청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최소 19개 나라가 바로 이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6년에도 중남미하고 카리브해에 관한 두 번째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이 무역과 투자, 농업, 에너지, 인프라, 제조업, 기술 혁신 등 일반적인 협력 강화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중국과 이 지역 국가들하고 군사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는 것.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이 중남미 지역이 대만과 아직도 상당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차단 작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이 9개 나라, 전 세계가 14개의 나라가 이제 대만하고 국교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9개 나라가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의 나머지 24개국은 중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과 2018년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가 대만하고의 교류를 단절하고 중국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중남미 국가들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하면서 총 무역액은 2002년에 170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거의 3,150억 달러로 한 20배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은 2015년 이 중국과 중남미 국가 간의 무역 총액을 10년 만에 5천억 달러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 교역 확대 정책으로 중남미하고 카리브해에서 중국의 수입액은 2019년에 거의 1,650억 달러로 중국 전체 수입의 거의 7.9%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난 겁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중남미와 카리브해에 투자한 금액은 1,300억 달러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브라질은 600억 달러, 페루는 270억 달러 육박합니다. 이 중에서 에너지 프로젝트가 전체 투자의 56%, 금속, 광산은 28% 차지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국은행, 그러니까 중국개발은행하고 중국수출협은행이 전부 관장을 했는데요. 누적 대출액은 137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중국이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를 장악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이렇게 중남미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군사협력까지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지금 미국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1월 16일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중국이 카리브해 자메이카와 상호 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각종 금융 및 경제적 지원을 자메이카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건 향후 중국 해군이 카리브해에 진출하는 경우에 자메이카 항구 및 배후시설 사용권을 자메이카 정부로부터 사전에
받아두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메이카가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의 코밑 아닙니까? 플로리다 바로 밑이죠. 이런 중국의 시책은 이미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인도양 국가들에게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관찰한 미 국방성이 미 육군대학 산하 전략연구소의 대응 방안을 이용하도록 조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각종 관광 사업이 붕괴돼 가지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크게 받고 있는 자메이카에 대해서 1대1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5년 상환에 약 60억 불의 저금리 차관을 제공하는 이런 우호적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지한 미국이 자메이카 정부에다가 이를 선의의 경제협력이 아니고 스리랑카와 같이 부채의 늪에 빠지게 하는 전략이라 그러면서 압박을 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일자리 창출 같은 이런 경기 부양책이 아쉬운 자메이카 정부가 중국의 차관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와 함께 뉴욕타임스는 2002년부터 2019년간에 중국과 자메이카 교역량이 8배 증가되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태풍 피해를 입은 자메이카에 약 21억 불의 사회 기반 시설 복구 사업 명목의 경제 지원을 했고 최근에는 광산과 설탕 농장 등에 약 30억 불의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1대1로 사업 외에도 중국의 사상을 깊이 침투시키기 위한 공자학원을 카리브해 국립대학교에 설립해가지고 이들 국가의 정부 관료, 군인과 경찰이 중국어를 무료로 배우도록 조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친중국 인사 양성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서 그동안 카리브해 국가들을 좀 소홀히 한 틈새를 중국이 파고들어서 외교적이며 경제적 영향력 증대를 꾀하고 있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이런 중국의 전략에 대해서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이 주로 대만과 국교를 갖고 있는 국가들을 중국 쪽으로 회유하기 위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카드를 사용한 이후부터 미국의 앞마당 카리브해 중국의 존재감을 알리면서 이들 국가들이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하도록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카리브해 국가들이 이 대만과의 국교를 단교하도록 하면서 미국에는 모종의 경고 메시지를 주는 효과를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응 조치를 강조했다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지난 1월에 미국의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자메이카를 방문해 가지고 인도양 스리랑카 사례를 들면서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메이카를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해당 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중국이 나쁘다고 강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 국가들로부터 빈축을 받았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중국의 카리브해를 향한 군사적 진출이 아직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뉴욕타임스는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가지고 중국 해군이 중남미 국가를 자주 친선 방문하면서 활동 영역을 넓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과거 1962년의 쿠바 사태와 같이 중국이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카리브해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 영향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은 어차피 공존이 아니라 절대적 패권을 둔 국가 생존의 싸움입니다. 이 패권 전쟁이 지는 나라는 해체될 수도 있는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도 그랬고 일본도 그렇게 미국에 당한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그런데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취임을 하면서 도광양해를 벌이고 일찍이 중국몽을 설파하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적 흐름을 중국 중심의 세계로 바꾸겠다는 야심을 펼친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도전은 너무나도 무모했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주름잡겠다던 시진핑도 꼬리를 내리고
쌍순환이라는 폐쇄적 경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 무기로 중남미를 포함한 카리브해 국가들을 포섭하려 든다 그러면 중국이 그런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경제적 공경에 처하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중국의 경제 근본을 아예 흔드는 정책들을 펴나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의회 조사 보고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하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관리들은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면서도 대체로 중국의 관여를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면서 미국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중국이 국제 규칙을 따르고 국내 또는 국제 노동 및 환경 표준을 준수하면서 투명한 방식으로 이 지역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것이었다라고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중남미 관련 7차례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중국의 중남미 참여를 더욱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 전략은 중국이 국가 주도의 투자와 대출을 통해서 지역을 자신들의 손 안으로 끌어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베네수엘라 독재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목하는 것은 카리브해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뿐만 아니라 이 파나마 운하 양쪽에 위치한 항구 및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입니다. 중국이 이런 작업을 통해서 미국의 주요한 정보를 가로챈다든지 파나마 운하 자체에 대한 장악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트럼프 행정부는 이 남미 대륙에 대해서 중국 같은 이런 외국 국가들이 경제적 침략과 또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적 틀을 만든 겁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하고 해당 지역 민간 부문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구축하고 남미 지역에 대해서 투자 기회를 지원하고 국제기구, 다자간 협력을 통한 국가 지원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도 이런 남미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상정됐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안보와 디지털 보안을 증진하고 미국의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또 시민사회와 언론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카리브해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이 군사적 긴장 조성을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만은 절대 미국이 이를 용인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미국은 중국의 그런 도발적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시작을 했고 이를 상쇄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뜬금없는 이 남미 지역과 카리브해 지역의 1대1로 사업도 조만간 좌초되는 운명을 겪게 될 겁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을 더욱 옥죄기 위한 대만 카드를 강화시켜 나갈 겁니다. 또 한 번의 중국의 좌절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대만 카드, 중국의 카리브해 카드. 그 종말이 어떻게 될지 벌써 눈에 뻔히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